자, 오늘의 얘기는 미국 그렇게 먹다간 다 뒤진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아이스크림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고 바스킨라빈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점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것들이 이제 많이 먹으면서 우리가 오는 단점들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자, 뭐냐? 베스킨과 라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 베스킨 라빈스의 아들, 그 아들이 존 라빈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가 만든 그 회사에 대해서 나빠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의 행동은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존 라빈스가 한 일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이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존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미국 그렇게 먹다간 다 뒤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우아하게 했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만든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장사를 막 시작하고 그거를 자리 잡고 하는 아버님의 일을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분이 나온 슈퍼 사이즈 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 전체의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자, 이 슈퍼 사이즈 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존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아이스크림 먹었고 이상하게 몸이 허약하고 아팠다는 거죠. 몸이 허약하고 아프니까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기분이 우울하니까 아이스크림 먹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대신 또 몸이 나빠지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아이스크림.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몸이 아프다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됐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빵 먹고 몸이 안 좋아진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난다. 고기를 먹고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요, 이전에는 없던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식문화가 미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존 라빈스는요, 1987년도 책을 집필해요. Diet for New America. 그래서 새로운 미국을 위한 시기, 몇 가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방 섭취가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지방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고지혈증 생기고 동맥경화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이 87년도에 이미 이 존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육류 단백질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류하면 어떤 생각해요? 이거잖아요. 건강에 좋다. 우리가 건강에 좋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존 라빈스는 육류를 계속 먹기 때문에 미국이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첫째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농작물, 즉 뭐냐면은 목초를 키워야 되죠. 목초를 키울 때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 물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오대호 같은 경우도 마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까지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물의 중요성과 생산의 중요성을 연결시킨 그런 이론들을 이제 이 사람에서 책을 통해서 지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은 중국, 일본의 식문화를 이때 소개를 해요. 뭐를 통해서 얘기하느냐? 심장병, 유방암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중국과 일본은 여성 유방암 발병이 매우 낮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부가 나옵니다. 이때. 지금은요, 워낙 일반적으로 콩, 이소플라본, 호르몬, 그리고 유방암 예방, 이런 공식들이 굉장히 체계화가 되고 많이 알려졌지만 그런 얘기들을 이미 이때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제안을 하죠.
그래서 두부나 채식을 해야지만 여성의 유방암 발병들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식문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영양소가 나오죠. 뭐였을까요? fat, 지방입니다. 지방을 너무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이슈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low fat. low fat 문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유도 저지방 우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아이스크림도 저지방 아이스크림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떨어지겠어요? low 칼로리. 저칼로리들이 많이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지를 줄이자, 기름을 줄이자 하면서 미국이 한 10년 동안 엄청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많이 줄이는 운동을 했죠. 하지만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기름 섭취를 줄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맛있어서예요. 맛있어서. 미국 애들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요. 블리스 포인트라고 있어요. 블리스. BLISS 포인트. 블리스 점. 자, 내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설탕이랄지 소금이랄지 또는 플레이버랄지 맛과 향을 주는 것들의 양을 정할 때요. 생각해보세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요. 맛이 어때요? 우리가 심심하죠.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이제 맛이 좋아지죠. 그럼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자,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요.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그 맛을 봤을 때의 만족도, 맛있다라고 느끼는 만족도와 소금이나 설탕의 첨가량을 조사해서 최고로 좋은 점을 찾는 게 식품 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블리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자, 뭐냐? 당신이 지방을 적게 했더니 별로 맛이 없다 그래. 그럼 회사는요, 그 제품이 안 나가겠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족도가 높은 그 브리스 포인트로 양을 늘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왜?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반짝해서 사람들이 지방이 나쁘대, 저지방을 먹어야 되겠다, 저지방 우유도 사고 저지방 아이스크림, 뭐 저지방 프렌치 프라이, 뭐 지방 대체제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지방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내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제조회사들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걔를 원위치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존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뉴 다이어트 포 뉴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에서 경고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식품 운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냐? 채식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 비건 문화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채식 요리 연구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채식 카페, 뭐 채식을 주로 하는 그 단체 급식 공급 식당 그 회사들, 이런 문화들이 미국에서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견제를 하죠. 이러다가요, 기름의 양을 좀 줄였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고지혈증이랄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줄질 않는 거예요. 비만도 줄질 않는 거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잘못된 애를 공격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죠. 자, 그러면서 얘가 아니고 얘였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설탕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설탕에 대한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쌓인다? 그래요. 하지만 설탕을 먹어도 지방으로 쌓여요. 설탕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 하면, 설탕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미국 애들 100%가 당뇨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오래전부터 당뇨라고 하는 병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뇨는 돌림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돋는데 이제 이게 뭐 미국인 전체가 다 당뇨가 걸릴 수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설탕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설탕 많이 드시죠?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 설탕 조금밖에 안 먹는데요. 설탕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죠.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탄산음료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콜라 같은 경우 한 캔 정도 먹으면 그 중에 한 40g, 각설탕으로 한 7개? 물에다가 각설탕 7개를 넣어서 한번 녹여서 드셔보세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을까요? 달아서. 근데 탄산음료는 먹거든요. 왜? 탄산음료는 더 많은 설탕을 넣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블리스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탄산을 넣죠. 그러면 단짠처럼 단맛이 많이 올라가도 산에 의해서 내려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요 14.2kg 1인당 그 정도 먹었어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안 되는 양일 수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우리는요 22.7kg, 단 8년 사이에 거의 8.5kg 정도의 설탕을 더 먹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2013년부터 2016년 부분에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 TV에서 보면은 뭐 김치찌개 끓이는데 설탕 막 붓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수많은 치킨들의 소스들이 엄청나게 달게 나오고 단짠, 뭐 맵짠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게 이 시점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탕에 엄청나게 노출이 됐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도 당뇨 발병이 성인의 지금 3분의 1까지 가 있는 상태죠. 과거에 미국은 육류 단백질, 식물로 바꿔라. 그래서 우유 대신에 두유 먹자, 치즈 대신에 두부 먹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기름 줄이자, 로우팻 운동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가장 핫하게 내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식생활, 로우 슈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 설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한국의 식문화, 한국의 다이어트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심한 위험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잡는 거와 더불어서 우리의 망가지고 틀어진 이 식문화를 다시 건강하게 돌리는 것도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이런 지식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없어도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제가 다음번엔 좀 재밌게 해드릴게요.